우리가 지금 처음에 볼 명식은 을목진월생이고요. 을목술월생이에요. 자, 얘네들을 보면 어때요? 얘네는 우선 겉으로 보면 다 뭐예요? 정제격이죠, 정제격. 을목한테 진토도 정제, 을목한테 수토도 정제. 정제죠. 이게 실제 사주 명식은 이거예요, 이거. 요분. 그쵸? 을목진월생, 을목술월생. 요 명식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 그러면 둘 다 정제격이네. 둘 다 정제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주를 들고 있는 분들이네. 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목극토니까. 을목한테 토는 정제니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사주대? 그쵸? 청주격이야. 을목도 같고 둘 다 정제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는 사주 구성이 비슷한 애들이야. 그럼 비슷하겠죠. 나머지 글씨들도 다 똑같으니까 거의 이제 신민년 양띠고 양띠 여기도 이제 미토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같은 거네라고 봐야 되는데 같을까요? 같은 정제격일까요? 그럼 여기서 실제 정제의 기운을 담고 있는 찐으로 그게 진토일까요? 술토일까요? 음?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실제 이 토답게 놀고 있는 애는 진토일까요? 술토일까요? 음? 헷갈리시죠? 그러면 음? 위에서 얘한테 정제가 되는 게 천간에선 뭐예요? 을목한테 정제가 되는 글씨가 천간에선 뭐예요? 무토죠, 무토. 무토가 천간으로 치면 무토가 얘한테 정제잖아요, 을목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 12운성표로 가서 요거 제가 드렸죠. 12운성표를 가서 무토라는 을목한테 무토라는 정제에 어디가 더 기운이 좋은지를 봐야 되는 거야. 12운성에서. 뭐 12운성을 외우시면 좋지만 무토가 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관대죠. 을목의 정제가 을목진월생은 정제가 진을 만나면 관대예요. 관대. 그러면 어때요? 세력이 꽤 있죠. 그러면 을목진월생은 정제가 좀 살아있는 아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술토를 이 정제 무토가 지금 이 무토를 왜 보냐면 을목한테 천간의 정제는 무토니까 정제가 술을 만나면 어때요? 묘지에 들어가요. 그럼 누가 지금 진짜 정제 그 기운이 살아있는 거예요? 을목진월생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을목진월생은 무토라는 정제가 12운성표에서 찾아보면 무토는 진토에서 관대의 기운이 있네. 꽤 세력이 있네. 그러면 을목진월생은 임진월에 태어난 을목은 우선 정제의 뿌리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 진토를 정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뿌리도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응? 그래서 얘는 우선 천간에는 떠있지 않아, 무토가. 그쵸? 근데 을목은 여기 얘 수라생은 무토가 떠있긴 떠있단 말이야. 그쵸? 하지만 술토한테는 묘지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토가 미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쇠잖아, 쇠. 그러면 얘네가 연지로 봤을 때는 미토죠. 둘 다. 양간의 세니까 좀 세력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 조상이나 집안에는 그래도 좀 세니까 하락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대대로 돈이 조금 있었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지로 봤을 때는. 응? 자, 그러면 을목진월생한테 무토, 정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정제격이라고 이 진토를 정제로 봐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상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진토는 지장간에 뭐가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토라고 불리지만 겉으로 넘어온 옆에서 넘어온 여기에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남아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을목의 세력이 지는
꽤 많이 센 거예요. 을목의 뿌리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4월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을목진월생이잖아. 그쵸? 을목진월생이잖아. 근데 진토는 원래 을목의 기운이 꽤 왕한 세력이거든요. 기운이. 그러면 얘는 정제격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거의 비견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얘 옆에 글씨 묘가 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항상 월지 옆에 붙어 있는 글씨가 얘를 어느 온도로 끌고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임묘진이잖아. 임묘진은 뭐예요? 나무의 기운이 있는 계절이잖아. 그러니까 옆에 3, 4월에 같이 붙어 있으면 얘는 거의 진토는 정제라고 겉은 정제 포장지 나 정제야 하고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안을 보면 비견 자기 기운이 을목의 기운이 왕한 세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뭐라 그러냐면 정제격으로 포장을 한 비견이죠, 비견. 응?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진술충미라는 대운을 봤을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임묘되지? 임묘되는 게 뭐지? 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토에는 뭐가 임묘돼요? 여러분, 우리 배웠는데 임수, 신금 같이 임묘되죠. 진토의 기운은 임수하고 신금이 임묘되는 기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얘한테 임묘되는 임수는 정인이에요.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평관이에요. 그러면 나의 인성과 관이 내 월지에 임묘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정인 평관처럼 여기 보세요. 여기로 가서 보는 게 편하시지. 이렇게 겉으로는 정인 평간이 천간에 떠 있어. 그러면 정인처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 떠 있는 글씨는 정인처럼 행동하고 관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이 을목은 행동은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데 실제로는 얘한테 얘네들이 다 임묘되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겉모습과 내 내면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나는 되게 겸손한 척하고 편간에 있으니까 겸손하게 굴고 사람들 앞에서는 반듯하게 굴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되게 당당한 사람인 거야. 비견이니까. 을목의 기운이 심지어 옆에 또 비견이잖아요. 묘가 있는 거야. 사실상 이 사주에서는 느낌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쟤처럼 원래 쟤들은 몰라요. 뭐라 그랬죠? 막 빨리 움직이고 막 뭐 뭔가 여러 가지를 하고 막 자기가 몸을 써서 하는 게 쟤들인데 실제로 을목진원생은 겉포장지는 쟤처럼 굴고 자기가 인성과 편간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쟤는 되게 리더격인 거야. 비견격이니까 사실상. 그래서 사실은 실제 중심은 비견이고 내가 이끌고 가고 내가 되게 당당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제라고 보고 진토를 을목한테 진토는 정제네라고 해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주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같은 걸 한번 볼게요. 같은 을목인데 얘요. 같은 을목이고 술토를 만났어요. 똑같은 정제격이야. 그럼 얘는 정제격인가? 얘는 포장지는 정제예요. 얘 똑같아요. 둘 다. 겉에는 이름표는 난 정제를 갖고 있으니까 정제격이야 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 정제격인가?를 이제 보러 가면 되죠. 그쵸? 자, 봅시다. 을목술월생. 무토. 정제를 갖고 있어. 무술이니까 위에 무토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12운성표에서 만나보면 무가 수를 만나면 묘지예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무토의 이 정제의 기운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정제격일 뿐이야, 말만. 그러면 우리가 술토의 지장간에 실토의 지장간은 뭐죠? 지장간은 뭐라 그랬어요? 술토는 가을이잖아요. 가을 여러분. 그쵸? 신유술이잖아. 그러면 술에는 유금이 넘어온 거예요. 유금이. 그럼 유금은 신금이죠. 천간으로 치면 신금. 신정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술토에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럼 뭐예요? 술토는 신금. 천간으로 치면 신금이에요.
관의 세력이 센 거예요. 관이라는 글씨가, 그러니까 을목한테 이 신금은 뭐가 돼요? 편관이잖아, 편관. 그래서 을목한테 이 얘를 정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는 여기 위에서 보는 게 나아요. 이거는. 얘는 뭐예요? 관이 센 거야. 이 술토가 아무리 정제인 척해도 사실상 얘는 신금의 세력이 센 거거든요. 근데 요 어때요? 천간에 또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 있죠. 신금이 신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제격이에요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편관의 기운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편관격이라고 봐야 돼요. 편관의 기운이 센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쵸? 응? 그러면 얘가 사실상 이제 뭐 여기 이제 편제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눈에 띄게 정제가 있기도 하지만 응? 이 진정한 이 술토를 정제로 못 써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언제 써먹을 수 있나? 운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운으로. 그럼 얘가 언제 정제가 되지? 정제를 좀 써먹을 수 있나? 를 찾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술토는 삼합의 운동성에서 지금은 대부분 평간, 금의 역할을 하지만 술토는 삼합의 운동성에서 어떻게 되죠? 이노술 운동을 하면? 이노술 운동을 하면 화가 돼요. 화의 기운 운동, 화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토가 힘을 좀 받겠죠. 얘가 이노술 운동을 시작하면. 그러면 얘가 이노술 운동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를 보면 언제 시작해요? 31살 갑오대운. 이때는 이 술토가 잠시 정제처럼 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하면 정제처럼 구는 게 아니라 정제를 살려주는, 얘한테 환인 식상이니까 식상의 기운으로 바뀌면서 이 구간에 좀, 특히 이 오미 구간에 좀 어떻게 보면 정제를 좀 힘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구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토들은 좀 세력을 달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 진토는 자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자진 운동을 하죠. 얘는 신자진 운동이 인생의 목표잖아. 삼합의 운동성에서 보면. 그러면 신자진 운동을 하면 이때는 또 진토가 을목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야. 수운동을 하니까 인성이 세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 무자 대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게 뭐예요? 아, 토의 기운은 딱 하나로 볼 수가 없구나. 얘네는 계속 바뀌는구나. 얘네는 계속 자기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애들이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월지가 특히, 뭐, 일지도 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이 월지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좀 운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겠네. 왜냐면 타고난 게 변동이 많으니까. 아, 이 사람은 뭔가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원래 토들은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런데, 아, 이렇게 어떤 운을 만나냐에 따라 이 사람의 모양이, 겉포장지가 계속 바뀔 수 있겠네. 그러면 운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운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 변동이 많겠네, 인생에. 변화가 많겠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치면 이 사람의 성격도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술충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떨 때는 관처럼 굴었다가 어쩔 때는 정제격처럼 굴었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인성처럼 굴었다가 그래서 약간 진술충미의 그 기운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아니 저 왜 저래 오늘은 이랬다가 저녁은 저랬다가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야. 아유, 왜 저렇게 막 바꿔? 근데 사실 본인도 왜 그런지 몰라. 자기도 그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을목술애생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에는 자기가 타고나기는 관이니까 평관처럼 되게 고집 있고 막 엄격하게 굴다가 그러다가 이런 구간, 오나 사 요 구간을 만나면 또 갑자기 재를 취하기 시작해요. 제격처럼.
막 쟤를 따라가고, 나는 평간이었어. 난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랬다가 갑자기 쟤의 움직임에 막 흔들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어떤 운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 사주는 좀 운명이 좀 변동이 많아요. 진술충미 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인생도 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왜 진술충미가 막 이렇게 밑에 다 깔려 있으면 좀 인생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다사다난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두 분이 왔어요. 을목진월생하고 을목술월생 이렇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전 사주에 돈이 있나요? 돈이 많나요? 뭐 이렇게 그러면 운 말고 그냥 타고난 돈이 있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을목진월생과 을목술월생이면 여러분들한테 왔어. 저는 좀 타고나게 돈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돈이 있다고 하실 건가요? 응?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을목진월생이죠. 그쵸? 기본적으로 나의 정제가 관대잖아요. 타고나기를. 무토라는 기운이 정제 관대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기본, 내가 먹고 살 돈은 좀 있겠네, 라고 봐야 되고, 이 사람은, 관을 좀 써먹는 직업을 가져야지 돈을 벌겠네,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온 명식이 남자예요, 남자. 남자분들의 사주인데, 둘 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대운의 흐름을 보자면, 어때요? 대운의 흐름은? 응?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대운의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묘인, 축자, 해, 술, 유, 이렇게 가는 거고, 이분 어떻게 가죠? 유신미, 오사, 진, 이렇게 가네요. 여러분들이라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어느 분이 대운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음, 이분이죠. 을목진월세. 왜냐면 남자는 양의 기운을 가득해서 태어났어요. 그쵸? 사실 뭐 이제 이분은 음해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역행을 하긴 하지만 여하튼 남자는 양으로 봐요, 사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운의 흐름이 음으로 가는 게 음양의 짝을 이뤘다고 해서 더 좋게 봐요, 사주에서는. 그렇다고 양대운으로 가면, 아니, 양대운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 남자지만. 나는 남잔데 내 사주 구성에 양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양기운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남자가 이렇게 양대운으로 가면 우선, 약간 거저 먹는 게 없어요. 나 햇빛이 지금 들어와서 뜨거워 죽겠는데 햇빛이 더 내리쬐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생은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맨바닥에서 막 해가지고 아득바득해서 뭔가 일을 계속 하면서 오는 거고, 여기는 좀 고요하게 음으로. 그러면 뭐예요? 적당히 일하면서 돈을 계속 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양은 펼쳐지는 기운이고 음은 뭐라 그랬죠? 모으는 기능, 안으로 모으는 기능이잖아요. 그 기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은 모아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난 쓰고 싶으면. 하지만 쓰면 돈이 없겠죠. 근데 음은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시려면 내가 음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대운으로 가든지 이래야지 좀 아끼고 모으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를 그냥 다른 건 다 주제치고 우리는 돈이 중요하니까 돈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좀 돈을 모아서 좀 편안하게 뭐 편안까지는 아니지만 쓰겠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일 때는 대운이 음대운으로 가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보시고요. 여자일 때는 양대운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거는 막 뭐 엄청 잘 산다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날로 먹는 게, 날로 먹는다 그러면 좀 그 표현이 그런가요, 여러분? 조금 편하게 가는 게 한 남들보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보다는 그래도 몇 점 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대운을 그렇게 그거 보는 것도 좀 흐름을 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남자는 음대운으로 갈 때 약간 돈을 모으고 조금 내가 애를 좀 덜 써도 뭔가 좀 편하게 가는 거고, 역시 여자는 음이니까 양대운으로 갈 때 좀 내가 애를 덜 써도 편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을목술월생은 이분이,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이분이 양대운 남자니까 양대운으로 가니까 조금 힘들어요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씨 힘들면 나 죽으란 얘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분한테 뭐가 좋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오미사이, 미오사이, 이 역행을 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가 살아나냐면 이 사람이 잘 써먹을 왜냐면 잘 써먹으려면 재와 간이 살아나야지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보세요. 경금이 이 사람 대운에서 좀 기운이 좋아요. 제가 아까 이 술토 이분은 어, 뭐지? 정제의 흐름은 자기 사주 원국에서 약하다 그랬는데, 뭐가 좋아요? 경금의 흐름이 좋아요. 그러면 을목한테 경금은 뭐죠? 정관이에요, 정관. 그쵸? 그러면, 대운이 정관의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네, 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12운성상에서. 그쵸? 그러면 한 30년 정도는 정관을 꽤 써먹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관이 반듯하게 있는 분이니까, 어쨌든 나는 관에 써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직장에 들어가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관의 흐름이 좋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뭐가 돼요? 을목한테는 5, 4, 식상이 되죠. 을목한테 화는 식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1살 대운부터 이 사람은 이제 식상 대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정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식상 대운이 들어오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다른 거 해볼까? 장사해볼까? 뭔가 직장 말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이 구간에서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러면 이제 막 직장에서 뛰쳐나와서, 왜냐면 또 심지어 양이잖아요. 양기운이잖아요. 그 남자분들이 양 대운을 만나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양이니까 막 밖으로 펼쳐지고 보이고 싶은 기운이잖아요. 나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가게 할까? 사업할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관이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관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관에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때 말 안 듣고 만약에 버리고 나간다 라고 하면 좀 고생을 너무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나는 식상운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기 싫은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하겠죠. 나는 뭐 내 맘대로 뭘 하고 싶은데 식상이 들어와서 앞에 나가서 내가 뭐 해보고 싶은데 이놈의 관이 나를 붙잡고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저 카페를 차리겠어요. 저는 카페를 하는 게 저의 꿈이었답니다. 뭐 아니면 전 식당을 하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관을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약간 그 큰 회사의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든 카페를 하든 관을 써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식상을 이용해서 관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안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나는 내 식대로 뭐 이렇게 예쁘게 조그만 카페를 하겠어. 나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은 조금 힘들어져요. 왜냐면 관을 써먹게 돼 있는 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뭔가 나라나 어떤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속해서 하는 뭔가 사업, 거기랑 이렇게 결탁해서 하는 사업, 이런 걸 하면, 그러니까 규모를 너무 키우지 않는 한에서 하는 게, 왜냐면 이 사람은 거의 격이 평강격이라. 물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지지에도 힘이 있고 이렇게 식상 대운으로 가니까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관을 완전히 버리면 제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예술을 한다. 이 사람이. 왜냐면 이제 여기가 식상으로 막 흘러가니까. 뭐 어떤 예술, 뭐 그리스든 뭐 뭐라든 뭐 만약 한다 해도, 그러면 만약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음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조직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그런 뭐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시립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안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관 속에 자기를 넣는 게, 식상을 써먹더라도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 원국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운에서 저 원국에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이 사주 해석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자분 사주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사실은 여자분이면 이 사주가 훨씬 좀 좋죠. 음, 좋아요. 이렇게 되면 뭐 남편을 잘 만날 수도 있고, 만약에 여자분 사주라면 좀, 왜냐면 여자분은 이제 양대운으로 가면 훨씬 유리하니까. 그리고 뭐 자식 식상이니까 자식의 흐름도 좋다고 봐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진토와 술토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지금 다 말씀드린 거고, 이거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요거. 이제 요걸 볼게요. 우리가 진토와 수토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계절의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4월이라는 걸 계절에 떠올리세요. 내가 아까 임진월에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양력 생일의 날씨를 우선 기억하시면 돼요. 아, 4월 꽃이 피지. 그 4월은 꽃이 펴. 아름답지, 예쁘지. 그냥 옷 적당히 가볍게 입고 나가도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그러면 진토에 뭐가 임묘되냐고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진토에는 임수하고 신금이 임묘돼요. 수와 금이. 그러면 뭐예요? 이- 진토의 의미는 이 세상에 가장 어둡고 추운 거를 자기 밑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겉으로 나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막 용, 내 모습을 남들이 봤으면 좋겠어 라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용이잖아요. 진토는. 그리고 우리가 12지지 중에 유일하게 진짜 없는 동물. 이 땅에 없는 동물이 진이에요, 진토. 용이란 말이야. 전설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토를 가지는 분들은 정말 꿈도 크고, 야망도 크고, 포부가 엄청나요. 막, 세계 제패야, 막, 나는 세계 1등이 될 거야. 막, 이런 정도로 포부가 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진토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피어나고 펼치는 계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술토를 한번 비교해봐요. 술토는 10월이에요, 10월. 그쵸? 10월은 뭐예요? 아, 이제 추수 마무리하고 11월, 겨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걷어들이는 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좀 잘 된 생명체는 다 걷어들이잖아요. 쌀이고 뼈고 뭐고 뭐 과일이고 뭐고 다 걷어들여서 이제 이것들을 다 저장해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잘 나야 돼가 술토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술토에 임묘되는 것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술토에 임묘되는 건 뭐죠? 병화, 불이 임묘돼요. 가장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태양이 임묘되고, 그 옆에 을목, 무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을목수월생이신 분들이 아까 제가 사주가 을목수월생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또 올라갔다 올까요? 시간은 많으니까. 아니네. 벌써 40분이네. 을목술월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술토에는 뭐가 임묘된다 그랬죠? 평화, 을목, 무토. 그러면 을목술생은 자기가 임묘되는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눈 떠봤더니 무덤 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답답하겠죠? 아우, 답답해 죽겠다. 아니, 왜 나를 무덤에서 낳았대, 우리 엄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을목술월생들은, 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눈 떠보니까 내가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 예민해. 그쵸? 힘- 힘들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디서 보고 있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보던 게 어디 갔을까요? 어. 을목소리새는 너무 자기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술토라는 계절의 느낌을 기억하면 쓸쓸하네. 을목은 할 수 있는 게 없겠네. 라고 보면 되고, 금이 강한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강한 계절. 그리고 또 이것도 생각하시면 돼. 진월에는 여러분 봄이니까 우리 어디 놀러 갈까만 생각하죠. 어디 가서 우리 꽃 보고 뭔가 날씨 좋으니까 소풍 갈까? 어디 야외에 나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을목진월생들은 인생이 즐거워요. 우선 기분이 막 그렇게 막 인생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런데 수월생은 어때요? 10월이면 우리 10월만 되면 무슨 생각하죠? 이제 맨날 하는 얘기 이거잖아. 야, 2달밖에 안 남았어, 올해. 야, 2달밖에 안 남았어.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막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수월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토와 술토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기억하기에는 날씨가 제일 좋다. 날씨를 기억해봐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월생들, 특히 이 수월생들이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이제 불가능을 꿈꾸는 우리 진은 용이니까 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진토의 단점은, 잘못하면 허황으로 끝나요. 계획이. 그래서 이 진토들은 이 허황된 어떤 포부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드는 능력까지 가면 성공을 하고요. 그냥 꿈만 꾸다가 끝나면 이제 그냥 용이 못 되는 거예요. 음. 그냥 용을 꿈꾸던 어떤 작은 동물로 끝나는 거라 이제 이 진토분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진술충리 중에 이 진토의 변화가 제일 커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바뀌어요. 다른 것들은 뭐 인호술 운동을 하면 술토 같은 경우는 뭐 불 아니면 금이에요. 그쵸? 뭐 얘가 막 그렇게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진토는 임묘진 구간이 되면 을목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묘와 진이 옆에 붙어 있으면 얘는 그냥 거의 진토라고 보지 않고 묘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을목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사오미 구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진정한 진토라는 이름에 걸맞는 토의 작용을 해요. 사오미까지는 또, 여기까지는 나무였다가, 아니지. 사화를 만나는 순간, 아니지. 나는 토였지. 나는 토의 역할을 하지.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되죠? 신금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아니야. 정말 다른 수가 돼버려. 나는 수야. 나는 수의 역할을 하는 아이였어. 그래, 내가 무슨 토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진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간목이나 을목이어서 토의 기운이 나한테 돈이야. 그쵸? 간목이나 을목한테는 목국토 하니까
제가 되잖아요, 제가. 그쵸? 그러면 나의 제가, 만약에 내 사주 명식에 진토가 있어, 제가. 그러면 나의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돈이라는 재성이 일정하지가 않겠죠. 어쩔 때는 진짜 돈이었다가 어쩔 때는 돈이 아니고 무슨 나무가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나무면 갑목이나 을목한테는 비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인성이 돼. 그래서 그러면 남자한테는 그게 재니까 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목이나 을목생 남자분들한테 재성, 여자 부인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토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한테 그게 십성으로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의 역할이 일정하지 않겠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부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한테는 남편일 수도 있겠죠. 토국수하면. 임수, 개수한테는 이게 관이 되니까. 뭐, 평화정화한테는 진토가 또 식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십성이, 그 토라는, 이 진토라는 기운이 나의 십성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 나의 그 해당 십성은 뭔가 변화가 많겠네. 일정하지 않겠네. 혹은 내가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겠네. 라는 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진토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나한테 십성으로 뭐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수토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겨울이야. 수토가 지나면 겨울이야. 이제는 희망은 없어. 우리는, 왜냐면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병화, 을목, 무토가 수토 안에 다 입묘돼 있으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한겨울을 살아남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시니컬해요, 이분들이. 수토월에 태어난 분들이 되게 그 금의 기운이 많아. 그래서 마음이 추워요. 그래서, 근데 얘가 인호술 운동을 해서 화를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원래는 금이야. 그래서 되게 시니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인호술 운동을 하면 화라는 기운을, 자기가 감춰둔 화를 또 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되게 좀 극과 극이죠. 좀 성향이. 그래서 이 술토에 태어나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 외로우니까 화를 감춰서 너무 외로우니까 화를 쫓아요, 자꾸. 자기가 감춰놓고. 그럼 뭐예요? 화나는 기운을 쫓는다는 거는, 그래서 술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술을 좋아하세요. 술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간,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뭐 저녁마다 술을 드신다거나, 이건 뭐 남자 여자 관계없이 좀 술을 많이 마시면 실수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왜냐면 내가 너무 외롭고 추우니까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몸에 열을 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몸에 열을, 그러니까 화를 상징하는 게 돈이죠. 돈이 많으면 우리 몸에 열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막 통장에 돈이 들어와 봐. 막 손발이 차가워지나요? 아니잖아.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에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이런 것들에도 되게 집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술토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거 많이 해요. 막 주식 투자, 막 이런 거에 되게 좀, 그러니까 집착과 약간 중독이 좀 있어요. 술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래서 약간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빠져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운동, 정말 좋은 경우는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막 이제 남녀의 애정 행위에도 되게 좀 집착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 너무 집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본인이 알고 나의 어떤 집착이나 성향을 어떻게 풀지를 좀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보자면, 신금술월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분을 무슨 격으로 봐야 돼요? 원래는 얘가 지금 정인이죠, 정인. 인성이죠, 인성, 정인.
토니까 토생금 한다고 해서 그쵸? 근데 실제로 이 술은 뭐라 그랬죠? 제가 신금의 여기가 유금의 여기가 다 넘어서 얘는 신금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격은 정인이지만 사실상은 비견이에요. 자기 신금 6월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관대의 성향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진술, 술토의 차이예요. 볼까요? 이거 뭐지? 이거 보면 여기 이제 12운성을 보면 좀 더 쉬워요. 신금이 술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관대잖아요. 관대야. 그거 세력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술토를 토라고 읽기에는 좀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